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갑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37% 떨어지면서 44,546선에 머물렀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했습니다. 0.41% 오르며 2026선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6,114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에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단전일 혹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오늘 하루는 주식장이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과 더불어서 연준에서 발표하는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혹은 중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소식에 따라서 전반적인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선행지수 원유 재고 TI 팁스 국제 입찰과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여러 지표가 이번 주에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8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 러우 전쟁을 두고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일에 트럼프의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앞서서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8일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개시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장관 그리고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러시아 쪽에서는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 등이 같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없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대표단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가 사우디 방문을 준비하며 현지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설명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상호 협상에서 포함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협상 후 우크라이나, 유럽을 포함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외 논란이 나올 수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이미 나오고 있고 내부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가 중재를 하면서 중동 외교 무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역할에 이어서 평화 중재로 국제 외교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가능성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재정립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행보가 글로벌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종전 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되게 되면서 이외 역할 확대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이 해안을 얻기 위해서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네, 이제 버핏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현재 변화된 투자 전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1억 2천만 주가량을 매각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S&P 500 ETF 그리고 얼타빗 DCT그룹 캐피털원 등 금융과 통신주에 대한 비중을 대폭 축소하면서 동시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로 불리고 있는 맥주 유통주를 크게 늘렸으며 도미노 피자 그리고 풀닷컴 등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항공과 헬스케어에 올인하게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어도비 등 AI와 기술주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항공주를 대량 매수하게 되게 되면서 아메리칸 항공을 콜옵션과 보통주를 35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을 포함한 대량 매수가 이뤄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ARM 반도체와 TSMC에 관련해서도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이번에 테슬라를 신규 투자와 스파이를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약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신규주에 대한 편입이 있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S&P 500에 대한 ETF를 비중을 9배가량 증가시키면서 약 48억 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비중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AI와 기술주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가 있었는데요. 애플은 40%, 엔비디아는 26%, 메타는 23%, 아마존은 35%가량 비중을 아주 크게 축소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각자 투자자가 주목할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버핏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방어적 포지션을 늘리면서 금융과 기술주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하고 여기에다가 맥주에 관련된 주식들을 사모으게 되게 되면서 변동성에 대한 확대 대비와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여기다가 항공주와 헬스케어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섹터를 강화하고 있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프라 섹터, 필수 인프라에 대한 섹터 강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때도 흔들리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식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테슬라, AI, 반도체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같은 경우는 기술, 에너지, 혁신 성장에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세 가지 ETF 양쪽 다 세 가지 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 다른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가 변하는 그런 대응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펙 플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2022년 이후에 원유 감산을 이어왔는데요. 이 감산 조치를 올해 1분기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오펙 플러스가 원래 4월에 하기로 했던 증산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생산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방어가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2년부터 유지 중인 감산 해제를 원래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 우려를 검토하면서 연기 검토를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약 74달러 수준의 유가는 사우디, 러시아 등 오펙 회원국 재정 지출의 충당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만약에 이것을 위한 120만 배럴에 해당하는 일 증산을 연기하게 될 때 2026년 말까지 계획된 220만 배럴 일 증산에도 일정에도 영향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에 관련해서 올해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라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IEA 같은 경우도 올해 평균 45만 배럴에 해당하는 공급 과잉 전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경우 2025년 말에 유가가 6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오펙은 이런 유가 하락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위해서 아마 연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셰일 증산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요 둔화가 지속적으로 시장 공급을 증가할까 오일에 대한 시장 공급을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결국 유가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오펙 플러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면서 전반적으로 80달러 이상의 유가가 필요하다라고 오펙 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포함한 민영기업의 강력한 통제를 해왔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정부는 여태까지 빅테크 죽이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마윈을 포함한 여러 민간기업 총수와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죽이기가 끝난 게 아니냐는 소식이 전달이 됐으며 동시에 중국 민간 경제에 대한 지원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화웨이, BYD, CATL, 딥시크 등등 여러 기업들의 수장들이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여러 인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과 규제에 대한 완화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에 대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자금 조달 지원을 강조했고 또한
AI,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사업을 민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할을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였다가 지속적으로 세부 정책 부재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테크 주기가 끝남에 따라서 텐센트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투자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조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애널리스트 상에서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0년부터 시작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에 관련된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애널리스트들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앞서서 전반적인 민간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딥시크 등 중국 AI 모델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